경희대 입시 결과가 발표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희대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인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 대해서 한번 입시 결과를 갖다 좀 분석을 한번 해드릴까 하고요. 오늘은 이제 입시 결과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바뀌죠. 그죠? 학생부 교과 전형도 고교연계 전형에서 명칭도 바뀌지만 작년에는 사실 뭐 교과만 갖고 선발했다고 한다면 올해는 이제 교과 정성평가가 종합평가가 들어가자 30%의 서류가 또 들어가게 돼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비교해서 이렇게 바뀌었었을 때 우리가 주안점을 줘야 되는 것은 또 무엇이고 그 다음에 내신의 분포는 어느 정도가 될 건지를 좀 예측을 해서 올해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네오 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에 일반고 4등급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호텔 경영학과에 합격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과가 좋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산포도를 보면 이제 호텔 경영학과나 이제 국제학부 이런 데는 이제 5등급, 6등급 때까지 합격한 학생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다 특목고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희가 일반고의 4등급인 학생들도 합격을 좀 시켰기 때문에 비교과가 우수하다고 한다면 산포도가 넓은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 전략을 잡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의예과, 그 다음에 치의학과, 한의학과, 약학과가 이제 교과 전형이 신설됐기 때문에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가 아마 많은 관심을 좀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엔 오히려 의대의 합격선이 계속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그 전년도에는 뭐 1.4였는데 올해 1.3이었죠. 그 전년도에는 1.6인가 이랬었죠. 그러니까 합격자 평균 등급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교과 전형이 이제 신설이 됐기 때문에 내신에 이제 1.0등급, 1.1등급 대, 1.2등급 대. 여기도 이제 교과 정성평가가, 서류평가가 30%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상당수 교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서의 합격자 평균은 좀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좀 자세히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이제 경희대 고교 연계 전형이었죠. 학교 전형, 학교 추천 전형이었죠. 근데 교과 전형이었죠. 근데 이제 금년에는 명칭이 뭘로 바꾸죠?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이제 명칭이 바뀝니다. 경쟁률이 작년에 5.2대 1에서 10.5대 1로 상승했죠. 아무래도 이제 서류평가만 들어가지 않고 교과하고 그 다음에 비교과, 이제 뭐 출결 봉사 이것만 20% 들어갔기 때문에 비교과라는 것이 출결 봉사였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었죠. 그래서 경쟁률이 한 2배 정도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결과는 어떠냐? 2021년도 입시에서는 교과가 30이고 서류가 70%였죠. 그렇죠? 근데 2022년 입시에서 교과가 80, 출결봉사가 20%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서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고교 연계 전형에 안 넣었던 학생들이 교과 80에 출결봉사니까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평균 성적은 어땠냐? 그죠? 평균 성적이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사실 3년간 연속 그렇게 전체적인 모든 학과의 평균을 보면은 합격자 평균 등급 보면 2020년도가 1.8인가 그랬고요. 2021년도가 1.9등급인가 그랬고 이번에도 1.8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과 제한급 표현은 없었다. 인기학과는 1.5등급과 1.8등급 사이가 평균 성적이었고요. 비인기 학과는 2등급 내외였다. 인기 학과는 1.5에서 1.8등급이 평균 등급이었고 비인기 학과는 2등급 내외가 평균 성적이었어요. 예년과 비교해 봐도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특징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이 78.5%였습니다. 근데 충원율이 이제 되게 높았죠. 240.9%나 됐습니다. 아무래도 교과 전형 특성상 더 위에 있는 학교들이 교과 전형을 많이 신설했기 때문에 충원율이 이제 이렇게 240.9%나 생겼겠죠. 실질 경쟁률은 얼마였냐? 10.5대 1에서 수능 최저 충족률 0.785를 갖다 이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충원율 3.409를 갖다 계산하면 실질 경쟁률이 얼마밖에 되지 않았다? 2.417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5대 1이었지만 실질 경쟁률은 2.417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년 입시에서 학교별 지원 인원을 6명에서 5%로 왜 늘렸을까? 그러니까 6명인데 5%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300명 기준 15명까지 지원 가능한데 30%를 차지하는 비교과인 교과종합평가가 당락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평균 내신은 내려갈 거라고 저희가 보여집니다.
250명만 한다 하더라도 얼마죠? 12명이에요. 왜 이렇게 늘렸을까요? 2배 이상을 갖다?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제 교과종합평가를 갖다 교과종합평가의 서류평가를 통해서 학생을 거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교과 70에 교과종합평가는 30%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세특 내용이 반영이 되는 거죠.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종합평가에서 학생부 교과가 지역균형 전형이죠. 그래서 그 전형 자료는 학교생활 기록부 중, 그러니까 교과학습 발달 사항인 교과 성적과 세분열 및 특기 사항이 들어가는 게 교과종합평가입니다. 이거 이제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체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건 네오르네상스 전형, 네오르네상스 전형 다 들어가죠. 창체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뭐 진로활동, 자동공진에 대한 부분은 다 들어가고, 물론 행특도 들어가죠.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디만 이렇게 이제 교과 전형에선 세특만 보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세특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그 연대, 중앙대, 경희대가 이제 요번에 뉴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에서 발표를 했었죠. 발표했던 그 항목들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그죠? 그래서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의 성적은 적절한가? 그 외 교과목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 학기별, 학년별 성적의 추이는 어떤가? 성적이 올라가고 있는가? 이것도 보겠다는 얘기죠. 학업 태도. 탐구력은 이제 교과 수업 활동을 통해 지식을 확장하려 노력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교과 수업 활동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교과 수업 활동에서 학문에 대한 열애, 지적 관심이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탐구력을 보겠다고 했고요. 근데 중요한 게 제가 볼 땐 이거예요. 뭐냐면 진로 역량이에요. 진로 역량이 50% 정도 들어가는데 그 이제 전공적합성이라는 용어를 갖다 연대, 중앙대, 경희대가 뭘로 바꿨죠? 이게 진로 역량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을 갖다 보겠다라는 거죠. 고교교육과정에서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정도인데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수하는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모두 평가한다. 이렇게 양적인 측면도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죠.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게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소인수. 소인수 과목이라는 건 뭐죠? 인원이 적은 과목, 고급 수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화학.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인수 과목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 공동교육과정이 개설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래서 제가 이게 양적인 측면도 평가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과학원, 생명과학투, 생명과학 실험, 고급 생명과학, 화학원, 화학투, 화학 실험, 고급 화학, 그리고 과학과정 이렇게 하면 그 진로 선택 과목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도 이수를 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소인수 과목도 이수하는 거고, 양적인 측면에서 대부분 다 듣는 것이니까 유리하겠죠. 막 이런 그래서 선택 과목은 교과목 학습 단계 위계에 따라, 그죠? 이수하였는가. 이런 평가를 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전공과 관련된 과목의 석차 등급, 성취도,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수단위, 수강자 수, 그 다음에 그 성취도별 분포 비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취수는 적절한가.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된 동일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 대비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수는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는 계속 얘기하는 게 진로 선택 과목이라 하더라도 A만 맞지 말고 뭐를 맞아라? 원점수를 갖다 계속 잘 맞으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뭐라고 하죠? 원점수를 본다고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교과종합평가예요. 그러니까 세특에 대한 내용을 갖다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습니까? 서울대학교가 그 정시 모집에서 평가하는 거 똑같죠. 수능 점수 80. 그래서 이제 뭐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에서는 40이나 비교과 평가가 들어가고 정시 일반전에서 20 들어가는데 20 들어가는 비교과 평가가 지금 연대가 보겠다, 지금 경희대가 보겠다라는 교과종합평가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진로 관련된 과목을 얼마나 이수했는지가 이제 올해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인원을 늘렸다고 봅니다. 인원 늘렸고 그로 인해서 더 우수한 학생들을 갖다 내신에 대한 편차보다는 비교과 요소를 넣어서 더 뽑으려고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발표했던 내신에 구애받지 마시고 충분히 비교과에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진로 선택 과목도 이수를 많이 했고 비교과에 자신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과 지역균형 전형 올해 어떻게 될까? 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 전형이 신설되었죠? 제가 예상하기에 그렇죠?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이 다 1.0에서 끝날까?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교과만 갖고 보면은, 내신만 갖고 보면 그러겠지만, 이 30%의 교과 종합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고대 학교 추천 전형을 생각을 해보세요. 고대 학교 추천 전형도 얼마까지 됐죠? 거의 1.3등급까지 그 합격자 평균은 1.14였나요? 요번에 발표된 것이. 그런데 이제 그 최저로 된 아이들은 얼마까지 됐었죠? 1.2대 1.3 정도까지는 합격을 했거든요. 1.3까지도. 거기도 교과 80, 서류 20이었죠. 여기는 교과 70에 이제 교과 종합 서류평가 3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예요. 이거를 감안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1.3등급 미만이나 1.3등급 때까지도, 그러니까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종합평가에 자신 있으면 제가 조금 전에 안내해드렸던 교과 종합평가에 자신 있으면 지원하라고 저는 이렇게 그 이야기를 갖다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러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이수 여부나 세특 내용이 좋아야겠죠. 그런 어떤 가정이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수능 최저야 인문 자연학 이하 보고 탐구원, 그 다음에 의학학 계열이 3합사 탐구 하나였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학학 계열이 신설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3합사가 어디죠?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서는 없어졌지만 교과 전형에서는 의예과에 이제 수능 최저가 이렇게 있겠죠. 네오 르네상스 전형을 분석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네오 르네상스 전형을 보면은 2022년도 1단계 합격자가 4배수였죠. 근데 1단계 합격자가 이제 4배수였죠. 근데 2021학년도 입시에서는 3배수였어요. 그렇죠? 근데 평균 성적이 올해 2.8등급에서 2.6등급으로 상승했죠. 그러니까 4배수였고 더 많이 뽑아놨어. 그러면 내신이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저렇게 상승한 이유는 뭘까라고 보면 제가 볼 때 수능 최저가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는 수능 최저가 없었죠. 작년에 수능 최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요. 금년도 입시는 수능 최저도 없고 3배수입니다. 이거를 간자 감안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수능 최저 충족률이 인문이 80.8%였고 자연이 76%였습니다. 산술적으로 그냥 평균 78% 내외였다고 본다면 충원율 고려한 실질 경례는 1단계에서 4배수 뽑히고 수능 최저 충족률과 그 다음에 이제 충원율 고려하면 실질 경례는 한 2대1이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요.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교과에 자신 있는 학생 과감히 도전해라. 저희 같은 경우 5등급 내외인 학생들이 상당수에, 물론 이제 5등급 내외인 학생들은 특목고 자살 보겠죠. 그런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네오 르네상스 전에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으면 저는 지원해 보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4.0등급도 저희가 합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일반 호텔 경영학과 같은 일반고 4.0등급입니다. 이런 부분들, 삼포도가 넓은 학과, 이런 부분에서는 비교과에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요번에 합격한 학생들의 삼포도를 갖다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지원자 중에 내신 1등이었죠? 1등인데도 떨어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신 성적이 좋다고 해서 학생부 종합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 붙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평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평가 요소에 맞춰서 비교과를 충실하게 하셔야지만이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의학 계열은 교과 지역균형 전형 신설로 인해 평균 등급은 저는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1.3등급 미만 또는 심지어는 1.3등급도 저는 교과 전형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서류평가 30%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특목고 자사고 2등급 때만 의예과에 합격했지만 전문교과 이수와 비교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이제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특목고 자사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목고 자사고 3등급 대 학생들은 적극 지원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희대 입학수장관들과 요즘 이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1, 20분씩 인터뷰를 이렇게 해주죠. 학교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 거기서 뭐냐면 저희 학원의 3등급 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비교과가 좋고 이렇게 이제 심화된 과목을 많이 들은 학생들한테는 적극적으로 가능성이 있으니까 경희대 의대에 적극적으로 지원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에 내가 자신 있으면 이렇게 전문교과라든지 심화된 과목,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여부가 충분하고 비교과가 우수하다고 한다면 저는 제가 보기에 이렇게 3등급 대 학생들도 충분히 붙을 수가 있다.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의 3등급 대 학생들은 충분히 지원해라
라고 보여지고요. 일반고 학생들은 어디까지 지원이 될까요? 저는 이제 1.0등급 대 1.1등급 대 학생들은 상당수 저는 이제 고교 지역 교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저는 1.5등급이 넘지 않는다고 한다면 1.5등급 내외? 이 정도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 평가 요소를 갖고 있는 그 학생이라고 한다면 비교과가 우수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셔도 충분히 좀 한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대학에서 발표한 부분들을 갖다 한번 보시죠. 대부분이 합격자 평균이 1.8이고 2등급 초반대죠. 이게 이제 고교연계 전형, 교과 전형이었죠. 영어 영문학과나 응용 영어 통번역과는 2등급 초반이지만 이렇게 이제 어문계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유가 있죠. 그죠? 일본어학과나 그 다음에 프랑스어학과, 스페인어학과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학생들이 잘 지원하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2등급 때나 3등급 초반인 학생들도 합격한 학생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도 2등급 중반까지는 합격한 학생이 있었죠. 근데 이제 자율전공학부, 정치외교학부, 행정학과, 사회학과 막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도 다 1.5, 1.6, 1.7이고요. 대부분 1등급 후반이나 2.0에서 이렇게 끝나버렸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호텔 경영학과도 학생부 종합에서는 5등급, 6등급 때까지 있었지만 합격자 평균도 1.8이었고 그 다음에 2등급 초반대까지 합격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 좀 비인기학과, 이런 주거환경학과나 의상학과 정도만 이제 이렇게 2등급 중반, 그죠? 또는 2등급 후반까지 있었고, 대부분은 이제 당연히 간호학과는 인기가 있으니까 합격자 평균이 1.4였고요. 이렇게 이제 합격 분포를 갖다 이루고 있죠. 산업경영공학과나 이제 건축공학과, 환경공학과, 건축학과, 이런 데들만 이제 약간은 좀 비인기학과죠. 원자력공학과 이런 데들이 이제 대부분 2등급 초중반까지 이제 내신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인기 있는 학과들은 전부 다 1등급 대에서 다 마감이 됐겠죠. 이렇게. 그래서 인기 있는 학과들은 다 이렇게 1등급 대에서 마감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비인기학과, 우주과학과 같은 데도 2등급 중반 이렇게 이제 그 합격자가 고교연계 전형에 대한 합격자가 이렇게 합격선이 결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간호학과, 그렇고요. 그죠? 이렇게, 비슷한 분포를 갖다, 간호학과나 이런 데 인기학과니까 높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포츠의학과 같은 경우는 1등급 대에서 끝났고, 이렇게 이제 고교연계 전형은 이런 이제 분포를 가졌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면은, 어떻죠? 합격자 평균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년도 2.8이었는데 요거는 2.6이라고 말씀드렸죠.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분포도가 있겠죠. 아무래도 2등급 중반까지는 일반고일 거고요. 3등급, 4등급, 5등급 때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죠? 지역 자사고라든지 지역 명문고라든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지원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어문계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6등급, 5등급, 6등급 대에서 합격선이 많이 형성이 됐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외교학과도 딱 보면은 보이죠? 2등급 초중반까지는 이제 일반고일 거고, 3등급부터 시작해갖고 5등급까지 있네? 이런 데들은 이제 아무래도 지역 자사고라든지 전국 단위 자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외고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합격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대충 보시면 일반고는 어디까지 합격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시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데가 이제 이런 데죠. 국제학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 경영학과를 보면 산포도가 굉장히 넓죠. 제가 말씀드렸죠. 호텔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이제 3등급 초반대까지가 일반고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4.0등급이나 이를 갖다 호텔 경영학과에 합격을 시켰어요. 이런 분포를 본다고 하면 어떻죠? 이렇게 이제 인원들이 많이 있고 산포도가 넓은 데는 비교과가 우수하면 일반고 학생도 뽑힐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국제학과도 일반고지만 내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3등급이 넘어가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그 다음에 비교과가 우수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한의학과 인문은 한의학과니까 높죠. 그렇죠? 합격자 평균 1.5였고요. 2등급 때는 딱 한 명만 이제 합격했다라는 것들 보이죠. 간호학과도 이제 학생부 종합에서는 2등급 초중반까지는 합격을 했고 4등급 내외가 4등급 내외 정도는 이제 이렇게 특목고 자사고일 수 있겠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화학과나 생물학과나 인기학과인데 내신 등급이 어떻죠?
다 1등인 애들이 1등인 학생들은 다 떨어져. XXX. 그쵸? 간호학과도 1등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내신이 좋다고 해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함부로 넣으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교과에 대한 평가 요소나 평가 항목이 갖춰져 있어야지만이 충분히 이렇게 경쟁력을 갖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대략 보시면은, 내가 어디까지 지원을 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포도에서, 물론 이제 뭐 컴퓨터공학 이런 데 높죠. 그런데 이 내신이 저는 조금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이수 여부와 이런 전문 교과, 아까 이제 진로를 위해서 네가 어떤 과목을 이수하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평가에 반영하라는 것이 이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교육부의 어떤 방침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대, 중앙대, 경희대만의 문제가 아니죠. 모든 대학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이게 평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심화된 과목을, 진로 선택 과목이 심화된 과목들을 갖다 이수한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래서 이 내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평균 등급이 작년보다는 내려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수 과목에 대한 이수 여부와 세특에 대한 준비를 잘 하신다고 한다면 이 내신 등급보다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원 전략을 잡으셔도 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대를 한번 볼까요? 의대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1.4였어요. 근데 올해 1.3이었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한의학과는 1.7이었고 치의학과 1.7이었고 약학과 어디였죠? 1.6이었죠. 그죠? 의대는 뭐 3등급대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한 명도 없었죠. 저는 올해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의학과 자연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한의학과 자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단계, 2등급대 중반이 일반고 학생들도 1단계는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자신 있으시면 충분히 한번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간호학과 자연 같은 경우도 2등급 중반에서 됐고, 이제 이런 분포들을 갖다 나타냈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교과에 자신 있으면 지원하세요. 제가 일반고에 4등급인 학생을 갖다 최종 합격을 시켰고요. 경희대 한의학과에 일반고 2.4, 2.5등급인 학생을 갖다 제가 1단계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과가 우수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일반고 2.4, 2.5등급도 1단계에서 합격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과에 자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올해 경희대에 과감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합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